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핵치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생명기술 여러 가지 사람 몸에 대해서 조작을 했는데요. 조작했던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제일 처음 뭐 했냐면은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 조직 자체를 한번 키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배양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포를 다른 세포랑 합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보면서 세포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염색체,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건드려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이 핵을 다른 핵으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왜 핵을 바꾸느냐? 핵을 바꾸면은 비로소 우리들이 원했던 그거, 바로 복제 인간,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치환이란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낸 뒤 핵을 제거한 다른 생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기술을 보고 말한답니다. 즉, 체세포를 핵을 제거한 난자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우리는 핵치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술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가능할 것 같나요? 불가능할 것 같나요? 놀랍게도 가능한 기술이고요. 인체 실험 모르겠지만 동물 실험까지는 완료된 기술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복제동물 유명한 거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뭐가 있지? 돌리가 있답니다. 한번 돌리 봐볼까요? 화면이 내 맘대로 안 넘어가네요. 어디 있냐? 자, 여기 돌리 보이시죠? 간단한 문제. 얘가 돌릴까요? 얘가 돌릴까요? 당연히 얘가 돌리겠지. 얘는 돌리 엄마, 돌리 맘이고요. 얘가 돌리고요.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답니다. 자, 그럼 이거 언제 나온 기술이냐? 1996년도에 나온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한 10년 전쯤에 생겨났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25년 넘도록 시간이 지난 기술이고요.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영국에서 만든 거고요. 이안 월머트 연구소장이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 한 건데 이렇게 복제형 돌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6년 된 암양을 이용을 했고요. 이 암양에 어떤 세포를 이용했냐? 유선세포라고 말하는 거는 젖꼭지에 있는 세포를 보고 말한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양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치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핵치환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핵치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핵치환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은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양을 복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양의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 뜯어낸 거예요. 이 세포를 뜯어낸 다음에 이 세포에서 핵을 우리가 빼낸 거예요. 이 세포 핵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양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양 하나를 가져와서 이 양의 난자를 가져와요. 그 난자의 핵을 빼버린 다음에 얘를 여기 난자의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제양을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 식물은 세포를 잘게 잘라가지고 용액에 집어넣으면 캘러스가 되고 얘가 다시 원래 있는 식물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동물은 근데 이게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내가 똑같이 더 나오게? 이게 안 되잖아요. 동물은 세포를 가지고 원래 몸을 만들어낼 수 없어.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전형 능력이라고 부르거든. 전형 능력을 동물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사람 몸이 유일하게 전형 능력을 가질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엄마랑 아빠, 정자랑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됐을 때 얘 하나는 완전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란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핵치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정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난자를 가져와서 이 난자라고 말한 건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조금 들었다면 알겠지만 얘는 갖고 있는 염색체가 N, 절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반만 갖고 있는 이 난자 핵을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핵이 있는 거,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가 제대로 있는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고.
그러면은 껍질은 난자 껍질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세포는 우리가 EN, 즉 얘는 제대로 된 수정란과 비스무리한 수정란 언저리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기 충격을 빡 줘가지고 너 이제 수정란이야 라고 착각을 시킨 다음에 얘를 우리가 키워서 어떻게 해버렸다? 다른 우리가 놈한테 넣어서 키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모에다 넣어가지고 키워봤더니 이렇게 양이 나왔는데요. 양을 잘 보세요. 양을 잘 보면 양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양을 일부러 종도 다양하게 섞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실제로 양을 봐보잖아요. 얘는 양이 핀도셋 종이에요. 핀도셋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얼굴이 하얀 우리가 양이고요. 우리가 난자를 제공한 놈은 우리가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 얼굴만 봐도 알겠지만 얼굴이 까만 아이예요. 그 다음에 대리모는 봐보니까 대리모도 얼굴이 까만 아이예요. 그럴 때 핀도셋 종을 A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난자를 제공한 놈과 체세포를 제공한 놈과 자궁을 제공한 아이가 있는데 이 셋이 합작을 해서 만든 얘는 누구랑 같냐라는 거야. 당연히 얘는 얘랑 같다고. 얘의 특징도 얘의 특징도 안 보인다고. 얘의 특징과 얘의 특징을 볼 거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지? 까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낸 놈을 핀도셋 종이 나왔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는 이제 실은 이 핀도셋 종으로 만든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한 번에 하지 않았겠지. 수십 번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세포를 써야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 조직배양할 때 좋은 세포를 쓰기 위해서 어디에 세포를 썼었지? 우리가 그 형성층이라는 걸 썼잖아요. 뭐였지? 그 당근의 가운데도 끝도 아닌 그 가운데와 끝 사이에 있는 그 잘 자라는 부분을 썼잖아요. 실제로 핵치환을 할 때 얘도 어떤 부분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 나왔던 게 뭐냐면 젖꼭지에 있는 세포가 우리 세포 분야에 잘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세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험 안 했을 테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해서 그게 성공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첫 번째 특징은 A. 한번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물을 생산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 아니죠. 수컷과 암컷이 꼭 더해져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암컷 혼자서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백두산 호랑이 아니면 한국 늑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체수도 적고 걔네들이 우리가 겨우겨우 찾았는데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즉 멸종 위기 동물을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냐? 핵 이식을 받은 난자는 핵을 제공한 세포와 유전 영질이 거의 동일한 개체로 자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핵 이식을 받은 난자, 여기에서 난자에다 체세포를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나온 애는 누구랑 비슷해진다고? 핵 체세포를 제공한 놈.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얼굴 하얀색 암양과 그 다음에 아기로 나왔던 얘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은 일란성 쌍둥이 정도로 똑같대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무엇을 해주냐? 첫 번째로 유전자가 동일한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전자가 동일한 생물을 왜 만들어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 사람 너무나도 똑똑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살아있었으면 뭐 예를 들면 과학 발전에 아니면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죽었다 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정말 최악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정말로 최악의 인물 또한 똑같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한 이거 어디에 이용해 줄 수 있냐? 번식력이 약한 동물이나 아니면 멸종 위기종 아니면은 실험동물로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실험동물을 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실험동물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들을 다 똑같은 상태로, 즉 우리가 통제를 시켜주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밤에 얼마나 빨리 자느냐가 키를 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사람마다 문제는 어떤 사람 키가 많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키가 적게 자라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태초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유전자적으로 그냥 키가 잘 자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걔가 아무리 늦게 자든 빨리 자든 걔는 키가 잘 자랄 거고 아예 그런 유전자가 없는 애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거랑 무관하게 키가 적게 자랄 거니까 실험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실험을 방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여러 개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 때는 실험 동물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더하면은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장기 이식용 동물이 뭐였지? 장기 이식용 동물은 예를 들면 그 돼지 같은 거 있잖아. 돼지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고 싶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사람 몸에 돼지 간이 들어오면은 사람 몸에서 이게 돼지 간인지 사람 간인지 내 거 간인지 구별한다, 구별 못하나? 구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간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 내 몸에서 이 간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게 우리가 그 유전자를 지워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워준 건 세포 하나고 그 지워준 그 세포 하나가 뭐가 돼야 되지? 결국에는 돼지가 돼서 그 돼지의 간을 뜯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핵치환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세포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난자 안으로 들어간 세포가 다시 대리모에 들어가서 돼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해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학과 섞어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 이 말을 만약 장기 이식용 동물만 뭐로 바꾸면 사람으로 바꾸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옛날에 영화도 만들었지. 아일랜드였던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일랜드였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아프잖아? 그럼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에 있는 몸에 있는 심장, 간 등을 뜯어가지고 내 몸에 이식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영화도 나온 적이 있을 만큼 이게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가 문제겠지. 그래서 또한 이거를 줄기세포 기술이랑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필요한 장기혈액, 신경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랑 섞는 내용은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도 좀 깊으니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첫 번째, 복제된 동물의 수명이 짧은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열심히 복제했잖아요. 요걸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얘가 지금 이 암양을 복제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얘가 빨리 죽었대요. 얼마나 빨리 죽었냐? 얘가 6년 6개월만큼 살았대요. 6년 6개월 살면은 많이 산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통 양들의 평균 수명이면요 12년에서 13년 정도가 된대요. 근데 6년 6개월을 살았다는 거는 원래 수명보다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못 살았던 얘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았지라 해서 뒤져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알게 됐어. 바로 무엇 때문에 얘가 죽었느냐? 바로 진행성 폐질환을 걸로 죽었대요. 여기 안 써놨네. 진행성 폐질환이라는 걸로 죽었는데요. 이게 누가 많이 걸리는 병이냐면은 늙은 양들이 되게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80년 정도 산다는데 40대에 죽었어. 죽었는데 노인성 치매로 죽은 거야. 왜 얘가 노인성 치매로 죽었지라고 해서 잘 봤는데 혹시나 해서 봤더니 얘가 몇 년 된 암양이라 그랬지? 6년 된 암양이었잖아. 6년 된 암양인데 얘가 6년만큼 살았는데 노인이 됐다? 이거 뭐 문제 있지 않나 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서 나왔던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던 게 바로 뭐냐면 염색체 텔로미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필기부터 해볼게요. 염색체 텔로미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핵치환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실험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실험 몇 번 했냐면 정확하게 277번 했대요. 276번 실패하고 277번을 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 만들었다. 이게 확률이 진짜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배란기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다. 몇 퍼센트의 확률일까요?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놀랍게도 이 확률이 대략 15%입니다. 15%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 6번에서 7번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가 아기가 생길 확률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6번에서 7번에 한 번씩 생기는 277번이래요. 사람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사람은 보통 배란이 한 달에 한 번이지. 그러면은 277번 일단 나누기 12를 해보자. 몇이냐? 2, 6, 대충 26 정도 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26살에 결혼하잖아. 52살이 됐을 때 첫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이 있다고. 그때까지 매번 노력을 했을 때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요새 시험 간하기 그런 거 하면은 거의 한 25%까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란 말이야. 너무 확률이 낮아.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동물 또는 사람의 난자를 이용해야 되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난자는 판매 가능한 상품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엄청 난임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난임 부부가 있는데 이 난임 부부가 알고 봤을 때 여자가 몸에서 난자가 건강하지 못한 난자가 만들어져요. 난자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여학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미안한데 나 난자 3개만 주면 안 돼?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난자가 필요해. 대신에 내가 값을 치를게. 난자 하나당 내가 100만 원씩 줄게. 난자 3개만 팔면 안 돼? 어떠신가요? 개이득인가요? 안 돼요. 이거 난자를 판매하는 순간 그 난자는 있잖아요. 좀 심한 말로 해서 정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수정라인 되고요. 수정라인 되면 얘는 그때부터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난자는 곧 생명체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난자는 판매 대상이 아니랍니다. 난자 판매하면 둘 다 끌려가요. 대신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부는 돼요. 하지만 평생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이거 기부하는 거 굉장히 여자 몸한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놀랍게도 정자는 판매 대상입니다. 정자는 정자은행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은행에다 정자를 예금도 되고요. 이자는 없겠지만 예금된 거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도 있답니다. 이건 여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해치환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개념만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 염색체 텔로미어. 이 염색체 텔로미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복제형 돌리를 잘 봤더니 얘가 왜 빨리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체를 자주 봤더니 염색체에 아주 이상한 이 꼬다리에 모자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모자의 모양의 이 단백질을 염색체 텔로미어라고 부르거든. 얘가 아주 신기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 얘가 조금씩 달아진대요. 이렇게. 근데 얘가 달아지다 보잖아. 나중에 얘가 아예 사라져버리거든.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얘가 더 이상 체세포 분열을 안 해버린대요.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냐? 사람 몸에서 얘가 얼마만큼의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즉 얘가 생체 시계가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제형 돌리를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복제형 돌리는 이미 6년만큼 달아진 체세포였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계속 달아지면은 더 이상 종족 번식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얘가요, 리필이 될 때가 하나 있대요. 바로 언제 리필이 되냐? 사람 몸의 세포는 두 가지 형태로 분열하죠. 하나는 체세포 분열, 또 하나는 감수 분열이라 부르는 생식세포 분열. 얘가 정자랑 난자가 만들어질 때 있잖아. 얘가 리필이 꽉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필이 되는 정자랑 난자가 됐을 때는 얘가 가득 찬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가 아닌 핵치환을 해가지고 때는 절반만큼 달아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 생체 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놀랍게도 암세포 아시나요? 암세포는 요게 안 달아진대요. 그래서 암세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포 분열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체세포 분열하는데도 계속 세포 분열하는 걸 암세포라고 부른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한번 봐볼게요. 염색체 끝에 단백질 부분으로 만들어진 걸 염색체 텔로미어라고 부르고요. 세포 분열할수록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답니다. 짧아짐. 특징. 체세포 분열 시 계속 줄어들지만 감수 분열,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안 줄어드는 건지 줄어들지 않는 애를 암세포라 부르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 다음 복제형 돌리 같은 경우엔 짧은 텔로메어, 얘가 생식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체세포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걸로 했기 때문에 조기 사망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양의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 진행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이게 늙은 양들의 흔한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안 했던 한 가지 주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하면 줄기세포 화장품 막 이러저러 이야기 들었잖아요. 도대체 줄기세포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이 줄기세포가 사람의 의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만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